제가 어머니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젊을 때야 어떤 일이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이제 아이들 다 키워놓고 이제 막 재취업을 알아보면 취업할 수 있는 곳이 현실적으로 설거지, 건물 청소 이런 곳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전문 자격증 하나 따놓을 걸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후 대비 자격증으로는 사회복지 자격증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급여는 얼마나 받는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회복지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던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현실적으로 40대 이상 분들도 취업이 가능한 사회복지기관과 급여, 그리고 자세한 취업 꿀팁까지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도 분야가 정말 다양한데요. 각 분야별로 어떤 기관들이 있고 각각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 아동, 노인, 고용 등이 있고 이 각각의 분야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기관들과 직무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장애인 복지 취업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주간보호시설, 체육시설, 생활이동지원센터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언어, 심리, 작업치료, 의사소통 능력 증진, 지역사회 적응, 건강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하는 일이 다양한 만큼 기관마다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향과 잘 맞는 분야를 정해 취업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아동복지 취업입니다. 주요 기관으로는 고아원,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는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식사와 학습, 생활지도, 그 밖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아이들은 보통 남선생님보다 여선생님을 더 선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분이라면 친근함과 친절함을 어필하는 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 노인복지 취업입니다. 주요 기관으로는 요양원, 양로원, 주간보호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용자분들이 고령층이시다 보니 20대, 30대보다는 40대, 50대 복지사를 더 선호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번째, 고용복지 취업입니다. 직업전문학교, 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학교, 고용복지센터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업상담사를 많이 채용하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어도 채용하는 곳도 있어요. 따라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직업상담사 자격증까지 있으면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겠죠? 사회복지사의 월급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릅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복지사의 월급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 관할 기관들만 적용받을 수 있어요. 지금 보여드린 사회복지시설만이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회복지시설에 취업할 것인지에 따라 받는 월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는 호봉과 직위에 따라 기본급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호봉은 흔히 알고 계시듯 내가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한 횟수예요. 1년 근무가 1호봉입니다. 남성의 경우 군 경력이 있으시 2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직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임, 과장, 부장 등의 직함이에요. 사회복지사가 기본적으로 받는 수당은 명절수당, 가족수당, 시간의 근무수당입니다. 명절수당은 말 그대로 설과 추석에 받는 수당으로 기본급의 60%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만원의 기본급을 받고 있으면 설과 추석에 각각 60만원씩 1년에 120만원을 받습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으면 받는 수당으로 배우자 4만원, 자녀는 첫째 3만원, 둘째 7만원, 셋째부터는 11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했고 자녀가 둘이면 한 달에 가족수당으로 14만원을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손자, 손녀 등을 부양하고 있다면 한 명당 2만원을 받습니다. 시간의 수당은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시간의 근무 수당은 내 통상 임금을 200구로 나눈 다음 1.5를 곱한 금액입니다. 좀 어려우시죠? 쉽게 말해 내 통상 임금이 월 250만원이라면 17,942원을 초과 근무 1시간당 받는 겁니다. 내가 월 10시간 초과 근무를 했으면 179,420원을 받아요. 중요한 것은 시간의 근무 수당은 각 시도별로 인정해주는 시간이 다릅니다. 월 10시간만 인정해주는 곳도 있고 월 15시간만 인정해주는 곳도 있어요. 이외 각 사회복지시설에 따라 수당이 별도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더불어 경기도에서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로 월 5만원을 주고 있으며 시도별로 모두 다르지만 근속 연수에 따라 특수근무 수당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호봉, 직위인 사회복지사라도 근무하는 시설이나 지역별로 월급 차이가 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취득했다고 끝일까요? 아닙니다. 국민 자격증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른 차별점이 필요합니다. 일종보통 운전면허증은 사회복지사 취업을 위해 꼭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왜냐하면 복지기관에서 진행하는 외부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동을 해야 하거나 시설 내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러 간다든지 등 많은 이유로 운전해야 할 상황이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꼭 필요한 자격증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자격증과 ITQ 자격증입니다. 커말 2급은 엑셀 시험을 보고 ITQ 자격증은 한글, 엑셀 시험을 보는데요. 서류 업무가 필수인 사회복지사 직종에서 꼭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20대, 30대 분들은 컴퓨터 업무를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진 않지만 40대, 50대, 60대 선생님들은 컴퓨터 사용이 어색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커말이나 ITQ 자격증은 꼭 필수는 아니지만 업무 역량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린 편입니다. 면접 보실 때도 이런 점을 어필하면 확실히 경쟁력이 있겠죠. 오늘은 사회복지기관, 급여, 취업 꿀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으신 분들, 내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로 취업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취업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등등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가시TV 준담당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